탁구 지도자 전하늘입니다. 자,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뉴른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커트 연습 한번 해보셨나요? 커트 관련 기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뭔가 설명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제 이 언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해볼 강의는 포어 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많은 분들이 포어 커트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커트 자체를 포어 사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포어 커트인데 이 커트 앞에 포어라는 말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기초에서 배웠던 포어를 생각하면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포어 커트를 할 때 팔을 굉장히 많이 벌리시는데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백스윙이라는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커트는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포어 커트 스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미들에 선 자세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라켓을 앞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앞에 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라켓과 몸의 거리 당연히 잘 맞춰져 있겠죠? 겨드랑이 사이 주먹 하나. 자, 팔꿈치보다 높은 위치의 라켓을 드는데 이쪽 팔뚝이 이 몸통에 붙어 있는 팔뚝이 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요 팔뚝 잡고 있는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들어보세요. 자,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에서 자세가 약간 꾸부정 오른쪽으로 숙여진 자세에서 스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많은 분들이 포어 커트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그런데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시야 안에 라켓과 공, 탁구대, 상대방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커트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라켓이 내 시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. 자, 시야 안에 라켓이 들어오려면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팔뚝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두고 하나, 둘, 셋. 자, 이때 팔꿈치를 이렇게 접는 동작은 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.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라켓만 살짝. 근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라켓의 헤드가 위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그래서 이 자세에서 라켓과 몸의 거리 유지되어 있는데 상체만 숙이면서 앞으로 숙여주면 다시 준비 자세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거리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세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라켓 헤드가 내려가면서 스윙을 딱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백커트에서 제가 라켓을 명치 위치에 들으라고 했는데 자세가 숙여지면 라켓의 위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. 자세를 숙이고 있는데도 명치 위치가 아니라 자세가 숙여지면 라켓은 더 올라가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게 기본이고 이 포어 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조금 더 숙여져 있으셔야 돼요. 백커트는 좀 서서 쳐도 할 수 있는데 포어 커트 같은 경우는 자세가 반드시 숙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아래로. 그래서 이때 높이는 어깨 정도 위치에 와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휙! 휙! 이런 식으로 라켓의
이면이 앞으로 나가면서 위로 퍼올리는 듯한 스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백카트에서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이렇게 푸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세요. 근데 이 커트 같은 경우는 손목을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기술이에요. 손목을 막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. 탁구라는 운동 자체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체적으로 팔꿈치 관절의 스냅을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마찬가지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공과 라켓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상태에서 공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라켓에 거의 다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공이 라켓에 떨어질 때 스윙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을 빠르게 앞에서 올라올 때 치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 바운드가 완전히 다 되어서 떨어지는 공을 커트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맞고 얘가 정점을 살짝 지났을 때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팩트 같은 경우 내 힘을 과하게 사용하는 어떤 공격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을 강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치는 힘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정도. 상대가 임팩트를 5나 4 정도로 했다. 그럼 나도 4나 5 정도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정도만 하셔도 커트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포어 커트까지 배워봤는데요. 자, 백커트 때보다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유륜이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민되지만 앞으로 계속 커트 관련 어떤 변화구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자, 그럼 유나는 안녕!